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과 금융 사이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자의 감정의 상태를 파악하는 심리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인구 통계, 수요와 공급, 그리고 특정 시장의 자본 흐름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인구의 흐름으로 인해 특정 시장에서 수요가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역량으로 공급이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경제 사이클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자본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주로 인구의 흐름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변동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읽고 투자의 적정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금융 사이클은 경제의 흐름을 읽고 투자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읽어 투자의 적정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의 외부 요소는 아니지만 자본시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자의 감정의 변화를 읽어 투자의 적정 타이밍을 읽는 심리 사이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는 부분이 바로 투자자의 감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 새로운 부동산 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들, 특정 기간에 돈을 빌려줄 대출 기관들의 결정은 경제와 시장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들의 감정과 심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모든 활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이클을 심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심리 사이클을 이해하고 투자의 적정 타임을 읽고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심리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의 단계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을 설명하는 14개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관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이끄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흥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의 기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대감과 희망이 생기며 성공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율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투자 결정에 대해 매우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행복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좋은 수익을 얻습니다. 모두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합니다. 가능한 한 적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점에서 군집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시점은 재정적 이익이 최대치이지만 재정적 위험 역시 최고점에 이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불안입니다.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은 외생 변수로 인해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낙관적이며 이것이 단지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 과정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에 대한 확신은 단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두려움입니다. 이 단계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똑똑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이익이나 작은 손실이라도 보고 부동산 시장에서 나가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확실성의 최대치에 달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절망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정말로 우려하고 있으며 다시 다른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공황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경제 및 투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느낍니다. 이 단계는 가장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열 번째 단계는 항복입니다.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가격이든지 부동산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1번째 단계는 패배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가장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아 다시는 부동산을 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진정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재정적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2번째 단계는 우울증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멍청할 수 있었는지 자책합니다. 이 단계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성공의 열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13번째 단계는 희망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부동산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14번째 단계는 안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동산 게임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앞으로 다가올 성공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사이클은 다시 시작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의 적정 시기를 알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물리적 사이클과 금융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 외에 이러한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경제적인 외생 변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투자의 적정 타임을 읽고 실행하는 용기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행복의 단계에서는 가장 큰 재정적 위험이 있는 시기이며 가장 불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면 패배의 단계에서는 가장 재정적 위험이 적은 시기이며 가장 행복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투자의 시기는 바로 심리 사이클의 패배 단계입니다. 투자 고수들의 진정한 투자 결정은 심리 사이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역학을 이해하면 시장을 이기는 용기가 생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알고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사이클을 알고 실행하는 용기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아야 감정에 덜 휘둘리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